오늘은 이렇게 산후탈모 이후에 저도 10년 넘게 가장 고민인 건 바로 정수리 비였던 거고, 이 여성 탈모 극복하기 위해 수많은 논문, 영상, 그리고 직접 먹어보며 실험을 하며 시도했던, 그래서 마침내 찾은 탈모관리법 4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잘 먹는 것, 잘 순환시키는 것, 잘 키우는 것, 그리고 잘 씻는 것, 이렇게 기본기 4개이고요. 저도 이걸 지금 하면서 그냥 공부하고 그냥 글을 보고 나서 설명해 드리는 게 아니라 직접 해보고 확실히 제 눈으로 효과를 본 것들, 그것만 모아서 정리한 기본기라서요. 끝까지 들으시면 아마 도움 되실 겁니다. 첫 번째는 머리카락 만드는 재료인 잘 먹는 겁니다. 물론 여러 가지 영양이 필요하지만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단백질과 미네랄입니다. 단백질을 워낙 여러 번 말씀드려서 하루에 자기 몸무게의 0.8g 해당하는 걸 꼭 챙겨 드셔야 되는 그 습관을 들여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렸고요. 의외로 여기에서 또 강조해야 되는 게 여성 탈모 관리에서 많이 놓치는 게 바로 미네랄입니다. 사실 미네랄은 우리가 보통 비타민은 잘 먹어야 된다라고 잘 알려져 있지만 미네랄은 그렇지 못해서 꽤 생각보다 못 채우고 결핍인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미네랄이 머리카락에서 하는 일은 이 미네랄이 머리카락의 그 케라틴을 서로 단단하게 잡아주는 그 이황화결합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 성분이에요. 쉽게 설명하면 이 케라틴을 서로 붙이는 접착제 역할을 하고요. 또 머리카락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대사 과정들이 있을 텐데 그걸 원활하게 돌아가게 하기 위한 그 알알이 박혀있는 게 바로 미네랄 영양소입니다. 실제로도 많은 연구에서 철분이나 아연 같은 미량 영양소, 미네랄이 부족하면 이 탈모, 특히 정수리 탈모, 여성 탈모가 올 수 있다는 연구가 꽤 많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영양 손꼽자고 하면 단백질, 미네랄이고요. 특히 스트레스로 많이 갑자기 머리가 빠지는 여성 탈모라면 오히려 보통 때 쓴 보다 더 많은 양을 필요로 하는 거기 때문에 일일 섭취량에 국한하지 마시고 더 초과해서 채우셔도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더 도움이 됩니다. 매일매일 필요한 미네랄의 양은 이 설명란에 함께 정리해 둘게요. 꼭 살펴보세요. 두 번째는 두피 순환입니다. 머리카락은 그냥 이 맨 땅에서 자라는 게 아닙니다. 이 두피라고 하는 딱딱해 보이지만 그 안에 있는 모낭에서 세포들이 끊임없이 나눠지면서 개수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려고 하면 당연히 산소도 필요하고 또 이런 영양들도 공급이 돼야지 개들도 일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탈모 관리에서 이 순환을 탯줄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이들도 엄마의 탯줄을 통해서 영양을 받아야지만 무럭무럭 10개월 동안 클 수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모낭도 영양을 우리가 아무리 잘 먹어도 이 순환을 통해서 모낭까지 가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특히 정수리 탈모가 신경 쓰이신다면 순환을 위해서 이 두피 마사지, 그리고 순환 영양 함께 챙겨주셔야 됩니다.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두피 마사지는 바로 샴푸 전에 빗질을 하는 건데요. 빗은 이제 끝이 너무 뾰족한 건 피하시고 아프잖아요. 끝이 둥글고 부드러운 브러쉬를 사용합니다. 순서는 간단합니다. 먼저 머리카락 끝에서부터 이 엉킨 부분들, 특히 머리 기신 분들은 먼저 풀어주세요. 만약에 이걸 안 풀어주시면 빗질하면서 당겨서 머리카락 오히려 더 빠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엉킨 걸 풀으셨다라고 하면 앞에서 뒤쪽으로 한번, 그리고 목덜미에서 정수리 쪽으로 뒤집어서 반대로 한 세트로 해서 천천히 빗어주세요. 이때 두피를 팍팍 긁는다는 느낌이 아니라 빗살 끝이 두피를 살짝 탁탁 쓸고 간다는 느낌으로 시원하다 정도만 해주시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핵심은 다음 탈모를 예방하고 머리카락 굵어지는 도움이 되는 철자리 3군데를 딱 직격해서 마사지를 해주시는 건데요. 백회혈, 풍지혈, 그리고 사신총혈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부위만을 톡톡톡톡톡 짧게 100번씩 두들겨줍니다. 특히 이 중에 사신총혈이라고 하는 거 아마 생소하실 텐데 이 백회혈이 정수리 쪽인데 이걸 기준으로 동서남북 한 1에서 3cm 떨어진 지점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자극을 시켜주시면 이 정수리 주변 순환을 전방위로 돕고요. 특히나 스트레스, 불면증 이런 걸로 인한 탈모에 도움이 훨씬 됩니다. 저는 특히 이걸 샴푸하기 전 이 마른 머리에서 1, 2분 정도 가볍게 해주고요. 그러면 머리카락도 정돈이 되고 두피도 훨씬 더 부드럽게 자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여러 연구에서 이렇게 두피 마사지를 했을 때 모발 굵기가 확실히 증가했다는 결과들이 있어요. 사실 마사지하는 거 돈은 안 들고 매일 할 수 있으니까 가장 꾸준히 하시면 효과를 보실 수 있는 관리 중의 관리입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이렇게 마사지하는 것과 별개로 이 몸 안에서도 두피 순환을 챙겨 주어야 되는데요. 그때의 순환 성분으로는 전 나토키나제 추천드립니다.
그 이유는 오메가3랑 다르게 이 사람의 연구에서도 그렇고 기전도 그렇고 이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건 혈관 안에 이렇게 군데군데 크고 작게 붙어있는 혈전이라고 하는 이 치아로 따지면 치석 같은 성분 때문인데요. 그걸 직접 녹이는 효과가 있는 효소예요. 더 근본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나토키나제 꾸준히 먹었을 때 전신은 물론이고 이 두피 순환까지 개선되었다는 연구들은 이미 많습니다. 물론 낫또로 드셔도 되는데요. 그럼 좀 많은 양을 먹어야 하니까 번거롭다고 하시면 농축된 영양제 섭취도 도움이 됩니다. 섭취량은 한 2000 FU 정도 최소로 추천드리고 순환이 좀 더 안 된다 싶으면 증량하셔도 건강에 무방합니다. 세 번째는 바로 성장기 밸런스인데요. 머리카락은 한 번 나면 걔가 계속 자라는 게 아니라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 이걸 반복하는 성장 주기라는 걸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우리 머리카락 안에는 이 성장기, 퇴행기, 휴지기가 다 섞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큼 많은 머리카락이 성장기에 있고 잘 유지되느냐 그게 핵심인데요. 머리카락이 성장기에 있다라고 하면 걔는 계속 사람으로 따지면 청년기처럼 길어지고 굵어집니다. 그래서 가장 머리카락에서 이 건강한 상태는 성장기가 85%, 그리고 휴지기가 15% 비율이면 가장 건강한 탈모가 없는 상태예요. 그런데 여성형 탈모는 주로 여기 스트레스 많이 받죠? 수면 부족하죠? 그 다음에 많이 열받거나 또는 이 바깥에 지금처럼 더울 때는 두피 열 오르죠? 그 다음에 성장을 위한 영양 부족하죠? 그러면 성장기가 줄어들고 반대로 휴지기, 퇴행기 비율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 머리카락을 자라게 하는 모낭이 점점 작아지면서 예전에는 굵게 자라던 머리가 점점 가늘고 짧아지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정상 여성 탈모나 정수리 탈모를 볼 때 이 성장기가 전체 85% 차지해야 되는 이 성장기 밸런스 중요하게 보는 이유예요. 근데 기존에 피나스테리드 같은 약물은 사실 DHT라고 하는 남성 호르몬 그걸 억제하는 데 방식이어서 이 성장기 높이는 것에 있어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성장기를 연장시키기 위해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사실 제일 좋은 건 생활 습관을 전체적으로 교정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실제로 그러기는 어렵기 때문에 대신 영양으로 성장기를 연장시키는 방법들을 전 많이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알게 된 소재가 바로 이제 모발 유산균이었고요. 이 모발 유산균 처음 관심 갖게 된 건 세포랑 동물 실험 연구였습니다. 모발 유산균을 가지고 동물 실험을 하기 위해 이 동물의 그 뒤 털을 등을 쫙 다 밀어서 대머리처럼 만들고 일정 기간 한 달 동안 모발 유산균을 먹게 했더니 이 VEGF, IGF 당들은 이 모발의 성장기를 연장시키는 모발 성장 핵심 인자들이에요. 이것들을 높여주고요. 그러니까 다음에 성장기를 시작하게 만드는 핵심 스위치가 우리 세포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쉽게 얘기하면 머리 공장의 성장 스위치라고 하는데요. 그 윈트라고 하는 성장 스위치가 훨씬 더 신호가 높아지는 게 관찰이 됐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실제 동물에서도 머리카락이 다시 자란 속도가 빨라지고 모낭의 수, 모발 굵기도 증가했다는 게 검증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사람의 대상 연구에서도 이 모발 유산균 섭취한 균이 아닌 사람들에 비해서 훨씬 더 윤기나 탄력이 유리하게 개선됐다는 게 보였는데요. 여기서 저는 특히 탄력을 좀 유심히 봤습니다. 머리카락이 가늘고 약해지면 빗질하거나 말릴 때 중간에 툭툭 끊어지는 거 아실 거예요. 그거 신경 쓰이잖아요. 근데 탄력이라고 하는 건 이 머리카락을 당겼을 때 실험하는 게 얼마만큼 잘 버티는지 안 끊기는지 보는 게 바로 그게 이 탄력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탄력이 좋아졌다는 건 이 머리카락이 굵어졌다, 속이 비지 않고 꽉 찼다. 결국 성장기 모발이 아니면 만들 수 없는 결과입니다. 그래서 이런 실험 결과들을 보고 또 검증하기 위해서 저도 개인적으로 먹어보고 체감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저는 사실 스트레스 많이 받고 잠 못 자면 여기 앞머리부터 힘이 없어지고 머리 말릴 때 빗질할 때 저도 뚝뚝뚝 이 중간에서 많이 끊겨서 누가 보면 이거 레이어드한 줄 알거든요. 근데 이걸 꾸준히 먹고 탈모 관리를 하니까 요즘에는 앞머리가 이렇게 짧게 지금 보면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이 잔머리들 저의 자랑입니다. 잔머리들이 눈에 띄게 많아졌고요. 예전보다 또 머리카락이 끊긴다는 것, 빠진다는 것 확실히 바닥 보면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 하나만은 아니고 저도 단백질, 마사지 이런 거 다 같이 챙겼는데 이것만 했을 때랑 이 모발 유산균을 같이 먹었을 때 확실히 더 효과가 높아지는 게 체감이 되더라고요. 마지막은 바로 잘 씻는 건데요. 마지막 두피 환경에 대한 겁니다. 사실 두피에는 보이지 않지만 좋은 균, 나쁜 균 엄청 많이 섞여 있어요. 장처럼. 그래서 나쁜 균이 번식하면 당연히 여기에 지루성 두피염이나 탈모나 이런 게 생기는 거기 때문에 깨끗하게 세척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나 피지, 땀, 각질, 헤어 제품들 막 쌓여 있는데 그거 제대로 안 비우면 그들의 먹이가 되니까요. 그래서 방법은 이제 미지근한 물로 두피까지 충분히 불린 다음에 씻어주시고, 샴푸를 이렇게 두피를 씻는다는 느낌으로 주로 이 머리카락 끝에만 씻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두피를 충분하게 이렇게 세정을 해주셔야 되고요. 특히 헹구는 거, 이렇게 특히 머리가 길면 귀 뒤쪽, 뒷머리 안쪽, 목 가까운데 생각보다 많이 남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꿀팁은 샴푸하기 전에 집에 만약 호호바 오일이나 민트 오일, 이 페이셜 오일 상관없습니다. 샴푸 전에 잠깐 발라두고 기다렸다가 감으시면 훨씬 더 세정이 잘 됩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두피는 피지로 인한 기름때가 많잖아요. 근데 기름 묻은 그릇을 물로 한번 쓱 헹군다고 깨끗하게 닦여지지 않잖아요. 두피도 이렇게 클렌징 오일 하듯이 이거 오일을 먼저 해주면 훨씬 더 잘 씻기고, 거기다가 피부 장벽도 굉장히 회복되는 결과가 있습니다. 오늘 영상 정리해 볼게요. 정리하면 정말 기본이 중요합니다. 영양, 순환, 그다음 성장기 밸런스, 청결. 즉 머리카락이 필요한 걸 잘 먹고 잘 순환되고, 또 이 성장기가 그래서 85% 이상 잘 유지되도록 밸런스 관리하고 청결하게 관리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만 추가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필요한 것들을 같이 꾸준히 맞춰주는 겁니다. 혹시 여성 탈모 때문에 샴푸 하나 바꾸고 영양제 하나 바꾸는 때 왜 내 머리는 정수의 탈모, 여성 탈모 그대로지? 생각하고 계셨다면 뭔가를 더 채우시기 전에 오늘 말씀드린 것 중에 나는 뭐가 빠져있지? 한번 체크해 보세요. 그 체크해 본 거 채우시면 훨씬 더 효과가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실제로 먹고 있는 거 소개해드린 연구 자료나 영양 섭취 기준은 영상에 다 다루지 못해서 설명이나 고정 댓글 함께 정리해 둘게요.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오늘도 같이 풍성하게 관리해 볼게요.